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과거에 있었던 이의제기 사건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점을 배워야 되는지 이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좀 촬영하게 됐는데요. 우선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문제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당시 3교시 23번 문제였어요. 보면 영상에서 화살표가 가리키는 인공물을 물어보는 굉장히 난이도 하에 별 하나짜리 문제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문제죠. 위쪽에서 쭉 떨어지고 있으니까 리버브레이션 아티팩트 정답을 2번 선택하면 되는 문제였는데 여기서 어떻게 EJ가 됐었냐면 리버브레이션 아티팩트를 보통 교재에서는 이제 다중 반사 허상이다라고 많이 좀 표기가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학생들이 이 다중 반사라는 표현을 기억했다가 5번을 정답으로 선택을 해버린 겁니다. 보면 다중 반사라는 표현이 있죠. 이 정확하게는 다중 경로 반사인데 교재에서 봤던 이 표현을 기억했다가 5번을 정답으로 선택을 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한글 표현만 가지고 좀 판단을 하다 보니까 조금 헷갈릴 만한 그런 상황이긴 했습니다만 바로 옆에 영어 표현이 함께 있었잖아요. 영어 표현을 보시게 되면 이 반향 인공물은 리버버레이션, 다중 경로 반사 인공물은 멀티패스 리플렉션 아티팩트, 서로 전혀 다른 용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글 자체는 조금 애매할 수 있었지만 영어 표현이 명확하게 표기가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공부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를 충분히 구분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문제를 출제하신 분들께서는 이렇게 좀 애매한 상황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옆에 영어 표현을 함께 적어 놓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이제 3교시 실기 문제였고요. 이 한 문제 차이로 합격, 불합격이 결정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잘못 정답을 선택한 학생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의 제기할 방법을 찾아보게 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네이버 검색 결과가 다중반사로 결과가 나오게 되면서 이의 제기가 시작이 됩니다. 같이 멀티패스 리플렉션이라는 단어를 넣었더니 이 네이버 검색에서는 다중반사로 검색이 된 거예요. 같은 용어를 넣었는데 국가고시 문제에서는 다중경로 반사라고 하고 네이버에서는 다중반사라고 하니까 어느 게 정확히 맞는 건지 충분히 헷갈릴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또 국내에서 가장 큰 포털 사이트에서 또 다중반사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이의 제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의 제기가 시작이 됐는데 이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안타깝지만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보시면 이제 네이버에서 검색된 멀티패스 리플렉션은 멀티플 리플렉션을 다중반사로, 다시 말해서 이 범용적으로 해석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험을 보는 초음파 파트, 방사선 학에 있는 초음파 파트에서 다뤄지는 내용은 좀 디테일한 부분들, 세부적인 내용들인데 이 포털 사이트에 있는 내용들은 이 멀티플한 리플렉션에 대한 내용들을 좀 넓은 범위로 해석을 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초음파 영상 물리학에서 다루는 다중반사는 다중경로 반사와는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다른 개념이다. 결과적으로 포털 사이트에서 분석을 하는 이 범용적인 내용과 우리가 출제했던 의도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강의 중에도 여러 번 강조를 드리지만 한글 표현 옆에 있는 영어 표현을 반드시 함께 공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 같은 경우도 다중반사, 조금 헷갈리는 상황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리버버레이션이라는 용어를 알고 있었다면 고민 없이 2번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한글 표현만 쫓아가게 되고 5번을 잘못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 국가고시 문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용어가 주어지는 경우에는 영어 표현이 함께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글 표현이 애매한 경우 영어 표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3번과 4번 보기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글로 보면 후방, 음양, 음영이고 후방, 음양, 증강 조금 비슷하게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단어들은 국가고시 당일날 충분히 실수할 수 있는 함정에 빠질 수 있는 보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옆에 있는 영어 표현을 보게 되면 포스텔 어쿠스틱 섀도우와 어쿠스틱 인핸스먼트 이 명확한 차이를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포인트를 강조해 드리자면 공부를 하실 때는 한글 표현뿐만 아니라 영어 표현까지 함께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자면 우리가 실제 국가고시 문제 풀이할 때는 모르는 문제를 틀리는 경우보다 내가 알고 있는 문제, 지금까지 국가고시 문제 풀면서 대부분 맞췄던 문제를 실수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이런 실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번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렇게 한글 표현과 영어 표현을 함께 공부하는 방법이 전체적인 문제를 검토하실 때 실수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요. 남은 시험 기간 동안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